네, 이제 네, 이제 마지막 수업이네요. 마지막 수업을 이렇게 비대면으로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저도 저도 좀 난감하긴 한데 어쨌든 뭐 학교 방침이 그러니까 뭐그 따르는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저희가 이제 42장부터 해가지고 47장까지 한번 볼 텐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선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우선 오늘 해야 될 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일에는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말고사 시험 범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뭐야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 다 날리고 시험에 나올 부분이 어떻게 뭐 어디서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파일 이렇게 해서 두 개로 그러니까 수업 파일 그리고 기말고사 관련된 그 파일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로 해가지고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 화면으로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컴퓨터가 모니터가 좀 커요. 커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조금 잘립니다. 이거 보시면은 한쪽이 좀 잘리죠. 잘리는데 잘려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잘려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이게 더 뭐가 더 나올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래도 요 수업 범위 여기까지 나오니까 한번 요걸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코레이터 사용하기인데 데코레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코라고 얘기하죠, 그죠? 데코는 데코레이터 그러니까 장식 뭐 파티를 꾸미다 뭐 이런 식의 용어죠. 그래서 데코레이터는 뭐냐면 요 다음 파일에 보면 나올 텐데 데코레이터는 결국에는 데코레이트 거기에 이제 ER을 붙여가지고 장식하는 도구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함수를 하나 만들었죠. 함수를 하나 만들면은 그 함수를 꾸며주는 거예요. 이 함수는 어떤 거다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코레이터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요 골뱅이 표시입니다. 골뱅이 표시. 이렇게 골뱅이를 표시해 가지고 하는 게 데코레이터입니다. 그 데코레이터의 가장 중요한 건 요 골뱅이다. 골뱅이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만약에 혹시나 뭐 시험 문제에 데코레이터 관련돼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러면 이때 사용하는 특수 문자는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골뱅이 표시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데코레이터는 뭐냐? 그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함수를 내가 만들었다. 그 함수를 만들었을 때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기능을 구현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먼저 만들었던 그 함수에서 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필요한 거 있다, 더 필요한 게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거를 이제 그 아까 제가 골뱅이라고 했죠. 그 골뱅이를 추가해가지고 더 기능을 더 추가할 때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함수의 시작과 끝을 출력하는 데코레이션인데 우선 여기 함수를 하나 만들었죠. 호출할 함수를 만들고 난다. 함수를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함수를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뭐예요? refer라는 함수를 하나 생성을 했죠. 이거 너무 튀네요. 오늘따라 더 튀네. refer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 refer 함수 안에 여기 프로그램을 쭉 짰습니다. 그죠? 쭉 짜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쭉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trace hello라고 해가지고 위에서 생성한 이 트레이스 이거를 내가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계속 출력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오늘따라 왜 이렇게 튀지? 왜 이렇게 튀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코레이션 사용하기인데, 이게 데코레이션, 여기 뭐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데코레이터, 뭐, 이게 어떤 건지만 사실 이해하면 제일 좋습니다.
데코레이터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코레이터는 내가 프로그램, 함수, 그러니까 클래스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수정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거에서 내가 추가 기능을 구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만 기억하셔도 돼요. 이거랑 이 골뱅이 표시 있죠. 이 골뱅이 표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게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내용 자체가 조금 좀 복잡한 내용이어가지고 앞에서 설명한 그 데코레이터가 어떤 건지 그리고 데코레이터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특수 문제가 무엇인지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데코레이션 사용할 때 내가 여기 방금 말씀드렸죠. 요 골뱅이 표시한 다음에 데코레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은 기존에 내가 만들었던 함수에서 새로 만든 기능을 더 추가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트레이스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위스퍼란다. 래퍼죠. 래퍼로 해가지고 내가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근데 앞에 골뱅이를 붙였죠. 그래서 트레이스에다가 기능을 더 추가를 합니다. 무슨 기능? 헬로우를 했을 때 프린트 헬로우가 나오게 하고 월드를 했었을 때 월드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프로그램 짜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스하고 트레이스 요 두 개를 해놨죠. 그러면은 이 헬로우와 이 월드가 어디에 추가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위에 내가 프로그램 짠 거 여기에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거기에 내가 이게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 필요한 부분을 더 추가하는 거 이거를 데코레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죠? 먼저 만들었던 함수에서 기능을 더 추가할 때 사용하는 게 데코레이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게 코가 너무 맹맹하네요. 계속 같은 말입니다. 골뱅이를 통해 가지고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우리 이메일도 마찬가지죠. 뭐 이메일 이렇게 한 다음에 골뱅이 뭐 gmail.com 하면은 이 이메일에서 골뱅이를 쫓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골뱅이가 이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메일의 이 골뱅이. 내가 트레이스 관련돼서 프로그램을 짰다. 프로그램을 짜고 난 다음에 골뱅이를 붙였죠. 앞에다 붙이죠. 골뱅이를 붙이면은 이 내가 만든 이 함수가 이 골뱅이를 통해 가지고 원래 필요한 곳에 집어넣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이게 나머지 내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쉽게 설명이 안 돼가지고 자 데코레이터는 그 정도면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이 정규식 표현하기죠. 정규식 표현하기인데 정규식은 문자열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자열이 특별하게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이제 딱 특별한 규칙에 의해서 문자열이 나왔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원하는 대로 표현을 하는지 추출해내는지 검색을 하는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밭대학교라고 있다. 그럼 내가 한밭대학교도 있고 뭐 모건대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우송대학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근데 내가 밭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애만 내가 원하는 애만 검색해서 나오게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문자열이 엄청 뭐 지금은 단순하게 뭐 한밭대학교, 우송대학교, 뭐 배재대학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한밭대학교 그 밭자 하나만 추출해서 뺀다라고 했었을 때 문자열이 사실은 5개밖에 안 되죠, 그죠? 한밭대학교, 우송대학교 뭐 이런 식으로 5개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는 엄청 길죠. 그 긴 거 중에 하나 뭐 2개 여러 개를 통해 가지고 내가 뒤쪽에 한번 볼까요? 여기 설명이 돼 있죠. 그러니까 문자열이 엄청 길더라도
여기서 특정한 규칙으로 된 애를 검출해가지고 추측할 때 쓰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밭대학교, 우송대학교, 또 배재대학교 이렇게 있다. 근데 밭을 내가 원하는 대로 찾고 싶다. 그러면 특정한 규칙이 밭이죠, 그죠? 그 밭이라는 글자, 그 특정한 규칙이죠. 이거를 검색한 다음에 추출한다. 그러면 내가 밭자가 들어간 대학교를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뭐가 돼요? 한밭대가 나오는 거죠. 한밭대가 추출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이게 정규식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규칙, 일정한 패턴을 찾는 문자열을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문자열을 표현하는 방법. 이게 정규 표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규 표현식은 RE, 이 리라는 여기 있네요. 자, 리라는 모듈을 가져와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헬로 월드 문자에서 헬로와 파이썬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만약에 있다, 만약 헬로가 있죠. 그럼 매치해서 헬로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헬로와 같은 패턴이 매칭된 문자열이 표시가 되고, 그럼 이거는 내가 찾고자 하는 문자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 표현식, 마우스 어디 갔죠? 정규 표현식은 그냥 찾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함수를 가지고 이 리라는 함수를 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regular expression의 약자인데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용어는 아니죠. 그냥 그대로죠. 어디 갔냐? 여기 보시면은 레귤러가 뭐예요? 정규적인 표현, 정규적인 거고, expression인 표현,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해석한 겁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표현해가지고 나타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헬로우를 찾고 싶다. 그럼 헬로우를 찾아가지고 찾는 거고, 만약에 문자열이 내가 원하는 문자열이 없다. 그럼 아무것도 반환되지 않고, 만약에 내가 찾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걸 찾아가지고 표현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자열 제일 앞에 이렇게 프로그램처럼 여기 꺽쇠라고 해야 되나요? 이 꺽쇠를 표시를 합니다. 이 꺽쇠를 표시하게 되면은 그 문자열이 제일 앞에 있는지 판단하게 되고, 만약에 제일 앞에 헬로우, 여기 있는 것처럼 헬로우가 있다. 그럼 헬로우가 오브젝트가 표현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문자열 제일 뒤에 이런 식으로 달러를 붙이잖아요. 헬로우 한 다음에 뒤에 달러를 붙였죠. 달러를 붙이면은 맨 뒤에 있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 꺽쇠를 붙이면은 문자열 제일 앞에 있는지 판단하게 되고, 달러를 붙이면은 제일 뒤에 온지 판단한다.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죠. 근데 이제 이걸 사용할 때는 매치 대신 서치를 사용하게 되는데, 매치는 요 딱 보시면 나와 있는데, 매치 함수는 그냥 이 헬로우라는 단어를 찾기 위해서 그냥 사용하는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매치 말고 문자열 제일 앞에 오는 거랑 문자열 제일 뒤에 오는 거, 어떤 문자열이 오는지 모른다, 위치만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서치를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OR하고 AND하고 한번 수업한 적 있죠, 그죠? OR는 뭐예요? 여러 개 중에 한 개만 해당되더라도 그거를 true 값으로 하는 거고, AND는 만약에 두 개다 그러면 둘 다 허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cm 이상이면서 10살 이상인 학생만 탈 수 있습니다. 이 놀이기구는. 그러면은 뭐예요? AND죠. OR는 뭐예요? 100cm 이상이거나 10살 이상인 학생만 탈 수 있습니다. 그럼 100cm 이상이 되거나 혹은 나이가 10살 이상인 학생만 탈 수 있는 거죠. 그게 요 OR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정된 문자열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한 개 이상만 되면은 되는 거다. 그럼 OR죠. 모든 게 다 되면 뭐예요? AND죠. 모든 게 다 되면 AND다.
그래서 문자열 해서 오아의 특수 문자는 뭐예요? 여기 바죠. 여러분들 키보드에 바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백스페이스 옆에 원 표시되어 있는 거. 원 표시되어 있는 거 시프트 키 누르고서 누르면은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hello 바 월드라는 문자에서 hello 또는 월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hello 혹은 여기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어 있으면 포함되어 있다고 뜨겠죠. 포함 안 돼 있으면 포함 안 돼 있다고 뜨겠고. 자, 그리고 범위를 판단하는 겁니다. 범위를 판단하는 건데 대괄호 안에다가 숫자를 넣고 난 다음에 더하기 또는 곱하기 표시 여기 여기 있네요. 자, 곱하기하고 더하기 표시인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넣게 되면은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에서 9까지 해서 여기 별 표시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1, 2, 3, 4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0에서 9까지 있는 수가 0에서 9까지 있는 수가 그 뭐냐? 거꾸로 설명해야 되네요. 1에 1, 2, 3, 4. 이 1, 2, 3, 4는 0에서 9까지 있는 숫자가 0개 이상이 있으면은 패턴에 매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인데 더하기를 하게 되면은 곱하기는 0개 이상이고 더하기는 1개 이상이죠. 여기는 더하기를 했죠. 더하기를 하니까 뭐예요? 0에서 9까지 있는 수가 여기 1, 2, 3, 4가 0에서 9까지 있는 숫자 중에 1개 이상 있냐? 1개 이상 있으면은 패턴에 매칭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둘 다 매칭이 되긴 하죠. 그죠? 둘 다 매칭이 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 그러니까 곱하기는 0개 이상, 그러니까 1개라도 있냐 없냐 알아보는 거고, 더하기를 하게 되면 1개 이상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밑에는 뭐 필요 없는 내용이긴 한데 여기 1, 2, 3, 4가 아니네요. 1, 2, 3, 4가 아니고 A, B, C, D죠. A, B, C, D가 0에서 9까지 1개 이상 뭐 있는 건데 당연히 A, B, C, D가 없죠.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매칭이 되지 않겠죠. 그죠? 매칭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문자열인데 문자가 1개 이상 한 개만 있을지 판단하는 건데 이때는 물음표와 마침표를 활용하게 됩니다. 물음표는 0 또는 1개인지 판단하게 되고 마침표는 마침표가 있는 위치에서 아무 숫자가 1개 이상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범위 판단하기도 여기까지 넘어가면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사실 아니어가지고 이게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게 아니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모듈입니다. 모듈과 패키지 사용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요거 어디냐, 43장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 모듈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 모듈이 뭐냐, 제가 이전에 한번 실제로 우리가 만나가지고 수업했을 때 자전거 얘기하면서 한번 한 적 있을 거예요. 부모 클래스는 뭐 바퀴, 프레임, 안장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자식은 MTB, 사이클 이런 식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MTB를 만든 애들은 부모 클래스인데 받아와가지고 프로그램 만들고, 사이클도 당연히 부모한테서 받아와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때 모듈은 뭐라 그랬어요? 바퀴, 안장, 체인, 프레임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모 클래스는 구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추상적으로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래밍 짤 때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객체지향 언어를 활용해서 프로그램 만들 때는 이 모듈, 패키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듈은 아까 말씀 뭐 자전거 해가지고 바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각종 변수나 함수, 클래스를 담고 있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딱히 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패키지는 이 모듈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전거, 그러니까 모듈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퀴, 안장, 체인, 프레임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이거를 모아놓은 자전거라는 것은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설치하게 되면 다양한 모듈이나 패키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고, 이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있는 패키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거를
찾아가 더 추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추가해가지고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해가지고 뭐 프로그램 짜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썬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랜덤, 데이트, 투데이 이런 기본적인 모듈이나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있지만 이거 말고 내가 원하는 모듈이나 패키지를 내가 생성하고 싶다. 그럼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개발하면 됩니다. 개발해가지고 추가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때 이제 모듈을 가져오는 함수가 아니고 데이터명이 import예요. import는 뭡니까? 이제 탑재하다가 아니고 삽입하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듈은 import를 통해 가지고 내가 개발한 여기는 뭐 math를 개발했네요. math 함수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math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쭉 짤 수 있는 겁니다. import. 자, 이제 import math 모듈에서 제어권 함수를 뭐 사용하는 건데 이건 그냥 보시면 되고요. import as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import를 하면은 기존에 여기 보시면 math라는 걸 그냥 가지고 와서 쓰는 건데 math라는 게 너무 길어. 나는 나만의 이름으로 바꾸고 싶다. 이 math를.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as 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 math를 다음부터 사용할 때는 그냥 단순히 m이라고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뭐 ma라고 했다. 그러면 as ma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일부만 가져오기인데 뭐 일부만 가져오기도 뭐 그렇게 앞에 거랑 사실 다 똑같은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임포트를 통해 가지고 패키지를 만든다. 패키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 게임으로 치면은 내가 그 디아블로 뭐 여러분들이 알만한 게임 뭐가 있을까요? 어몽어스. 어몽어스는 다 아시겠죠? 이 작년에 좀 올해 초에 유행했나? 어쨌든 그 어몽어스 게임이라고 생각하면은 자, 그 어몽어스 캐릭터가 있고 맵이 있고 맵하고 캐릭터가 프로그램 전체긴 하죠. 근데 거기에 뭐 말고 뭐 채팅 프로그램, 미션 뭐 이런 식으로 나눠졌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미션 패키지, 캐릭터 패키지, 맵 패키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패키지는 특정한 기능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모듈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포트를 통해 가지고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내용이 이게 비대면으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힘드네요. 이게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오히려 그나마 조금 쉬울 것 같긴 한데, 자 보시면은 import url request r이라고 했죠. 그 r은 뭐예요? google.com. 예. 그래서 이 r이라는 메소드, 그러니까 리스폰의 이름은 r이죠. 이 r이라는 것은 google.com에서 가져와가지고 내가 출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일부만 가져올 때도 from URL url가 아니고 URL이에요. URL lib은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 request import request URL open URL open이라는 함수에서 request에 관련되어 있는 클래스를 내가 가져와서 활용을 하겠다. 그거를 이제 요렇게 선언을 한 거죠. 이게 실제 만나서 했으면 그나마 좀 편했을 텐데 이게 좀 상당히 조금 어렵네요. 자, 그 다음에 파이썬 관련돼 가지고 이제 설치하는 건데 요거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듈과 패키지 활용하기인데, 자, 모듈하고 패키지가 어떤 건지 이제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듈은 함수, 변수,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거를 묶어놓은 게 패키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거 좀 중요하네요. 그죠? 그리고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모듈과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으로 생각하면 아까 제가 어몽어스 얘기했는데 캐릭터, 맵, 미션 이게 각각의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모듈을 모아놓은 게 패키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몽어스라는 패키지가 있고 어몽어스라는 패키지를 열어보니까 게임이라는 모듈, 게임이란다, 캐릭터라는 모듈, 미션이라는 모듈, 맵이라는 모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당연히 임포트를 통해 가지고 오게 되겠죠. 요거 내용이 다 그 정도만 우선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설치하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앞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여가지고. 자, 만들기인데 이제 어떻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듈은 스크립트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독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그냥 간단한 기능만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모듈을 묶어 가지고 이제 실행될 수 있게 해준 게 패키지다. 이게 지금 그제 이 43인가요? 43, 44, 45에서 43은 아니네요. 44 44도 그렇고 45도 그렇고 45 첫 번째 페이지만 사실 보면 되겠네요. 첫 번째 페이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듈은 간단한 기능을 해서 간단한 기능만 담아놓을 때 사용하는 거고, 패키지는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한 거니까 당연히 복잡하겠죠, 그죠? 그래서 패키지는 기능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니까, 그냥 프로그램이니까 아주 복잡하고, 모듈들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캐릭터, 맵, 미션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죠, 그죠? 관련되어 있는 모듈만 모아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그냥 제가 파워포인트 드린 거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46장인데 46장하고 이 47장은 따로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시험에는 그래서 46이랑 47은 안 나오는데, 우선 뭐 모듈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이 모듈하고 패키지 결국엔 뭐예요? 모듈은 기능들이 모듈이고, 패키지는 그런 기능들을 모아놓은 게 패키지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마지막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 이 깊이 나가기에는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다음 파일에서 기말고사에서 나오는 부분 총 정리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요거 두 개는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뭐 엉망진창이네요, 그죠? 이게 아예 처음부터 대면을 하든가 뭐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하는 도중에 대면 됐다가 비대면 하는 도중에 대면이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뭐 딱히 해드릴 말씀은 따로 없네요.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 말고는 다른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네,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얘기 말고는 뭐 딱히 할 말이 없네요. 프로그램 언어가 여러분들 전공하고는 크게 연관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게 맞기는 하겠네요. 그러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 어려운 수업, 이 프로그램 언어라는 이 어려운 수업을 따라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기말고사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마지막 파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파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간고사 범위 이후, 그러니까 기말고사 범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이건 나오네 안 나오네 나오네 안 나오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다음 파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